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 노후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로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활동을 규범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이행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소위 ESG입니다. 3개 영역별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책임 투자를 규범화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서도 ESG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업이 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해서 기업을 되파는 식의 기업 사냥꾼인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투자도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조성된 것이 국민연금 기금인데, 이번에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해서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전력들이 여러 업체들이 바이아웃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탈세 전력이 확인되는 등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 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ESG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이런 업체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당장이라도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호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을 백지화하고 다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개선 방안을 시행하는지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기업 2위로 10만 명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홈플러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MBK가 인수한 이후 9년 만에 홈플러스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산산조각이 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수 당시 최대의 LBO 방식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총 2조 2천억의 인수 자금 중 5조는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자체 조달한 투자금은 2조 2천억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 대부분은 인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가져갔으며 2018년부터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출이 높은 매장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25개 매장을 폐점 매각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일에는 전국에 330개의 익스프레스 매장을 매각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MBK는 인수 시 2년 동안 1조를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는 지키지 않은 채 6,000명의 직영 직원과 5,000명의 현역 직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통합부서 운영으로 10년 넘게 계산대에서 일만 하던 노동자가 아침에는 농산에서, 점심에는 영업부서에서, 오후에는 계산대에서 일용직 노동자처럼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조리제 안의 노동자는 당당치킨 행사 등으로 인해서 팔목의 인대가 끊어져 나가도록 수백 마리의 닭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력과 고강도 노동으로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MBK는 이런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MBK는 기업의 발전이나 노동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높은 수익만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쪼개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홈플러스 뿐이겠습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있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연금은 악질 투기 자본 MBK에 대한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 22대 국회에게 바랍니다. 건전한 국내 기업을 산산조각 내는 악질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해 노동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일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발표했고 그 속에서 반사회적 행태로 지탄받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기관으로 일반 금융기관처럼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기에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위탁 운용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바이아웃 펀드 MBK는 반사회적 경영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MBK는 기업 인수 기업의 미래 가치와 안전성을 훼손하는 자산 매각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고배당 그리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은 MBK가 인수한 기업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기 자본의 행태입니다. 인수기업과 노동자, 이들과 연계된 거래업체 등 경제 생태계를 무차별 파괴시키는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아주 나쁜 투기 자본입니다. 지금 MBK는 홈플러스를 재매각해서 엑시트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려와 책임은 전무하고 오로지 돈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은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책무, 특히 ESG 책임투자 원칙에 명백히 상반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연금 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결정에 노동계를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민주노총 추천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의 위탁 운영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그 기금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희성 의원님 그리고 전지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위기는 투명성을 상실할 때 시작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상반기 1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상대 연기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기금본부는 1조 이상 규모의 국내 PE 선정사로 MBK 파트너스를 비롯한 4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대체 투자 1780조 중 일부 금액이지만 선정되는 과정은 불투명성 투성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연금행동은 이미 성명을 통해 ESG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지만 기금본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가요? 위탁 운영 PE를 선정하는 기구는 무엇이며 위원 구성은 누가 결정하는가요? 그리고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위원은 왜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가요? 그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1778조의 기금 중 국내 투자 규모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내 운용 PE를 선정하는데 유독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선정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요?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국회가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 투자 전반을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MBK 파트너스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여기에 탈세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거액의 탈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기자본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이행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른 투자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ESG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상반기 1조 5,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 MBK는 치킨 프랜차이즈 BH 인수 후에도 심각한 가맹업주 쥐어짜기로 문제를 일으켰다.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배달앱 판매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MBK는 ING 생명을 인수하여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백 명을 구조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역의 탈세로 4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추징당한 바도 있다. 이러한 부도덕한 투기자본 MBK가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다면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의 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 만일 국민연금의 ESG 원칙이 매우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작용하여 위탁사 선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수탁자 책임 원칙을 신용만 낼 뿐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에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활동이 단기적 수익률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최종적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에 다름없게 된다. 유니버셜 펀드로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수많은 투자를 집행하게 될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의 선정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 국민연금이 MBK라는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책임 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 것은 철저히 규탄받아야 할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과 재규정, 선정 기준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향후 수탁자 책임 원칙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